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니죠, 신축년 정유월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일 되면 이제 한로라고 하는 절기가 되게 되죠. 절기 한로 내일 몇 시에 들어오냐면은 10시 39분에 한로가 들어오면서 정유월에서 이제 월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무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무술월 때 제가 이건 또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살아온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8년도가 무술년에 해당이 됐는데, 이 무술년 때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신금일간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개수일간이었던 사람들, 특히 이 무토가 왕해지는 때 일간 자체 특성 때문에 신금일간, 개수일간, 또 병화일간도 토가 많아지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 만약에 임수일간이었던 사람들도, 사주가 관살, 토가 많았던 사람들도 임수일간이 좋지 못한데,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했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가장 크게 문제됐던 일간들이 무술년 때 2018년도 신금일간, 개수일간이 가장 아마 힘들었을 것이고, 아마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도 뭐 100% 중에 한 50, 60%는 병화일간도 좋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내일 이제 한로가 되면서 연운은 아니지만 월이 무술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그거 있잖아요. 국가 예산, 내년에 쓸 국가 예산을 가지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뭐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지금 거의 뭐 한 20% 이상씩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무술월이 되면서부터 아마 그런 좀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금전적, 재물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월이 무술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크게 일을 벌리시거나 하시기보다는 그냥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원래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복지부동, 그냥 가만히 관망하는 그런 추세로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술을 조금 조심하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특히 어떤 일간들, 신금일간, 개수일간, 그 다음에 병화일간들이 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토가 많은 사람들 별로 좋지 않을 거고, 임수일간이 토가 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무술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미리 생각해 놓고 이제 한로절 내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는데, 일간 무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면서 이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글자는 토라고 하는 것이요. 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걸 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들도 이 토라고 하는 것에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요. 사람도, 그 다음에 동물도 땅이 없으면, 토가 없으면 만물에 살 수가 없겠죠. 하다못해 물이라고 하는 것도 밑에 바닥에 토라고 하는 흙이 바닥이 탄탄하게 있어야지만 물이 고여지는 것이지, 만약에 토가 없다라고 하면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립하지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털을 잡고 살 수 있는 삶의 어떤 기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반은 아닙니다. 이거는 묶인다라고 하는 그런 기반이고,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땅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걸 좋아하지 않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토라고
보게 됩니다. 만약에 토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진이 난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죠. 일본 같은 경우가 요즘 지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후지산도 폭발을 좀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태로움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일본이고, 일본이 자꾸 호시탐탐 이 한반도로 자꾸 넘어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은 태생부터 땅이 안정적이지 못하죠. 언제 잠을 잘 때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심리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좀 나라인 것 같은데,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또 인명적인 손해를 준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 걸 치면은 어떻게 보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그런 인연이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좀 크게 잘못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근데 요즘 일본 사람들도 국민성도 옛날에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인 줄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이 교육이 잘못 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아무튼 일본이라는 민족 좀 뭐라 그럴까, 걱정되는 좀 민족이긴 합니다만, 그 나라 토라고 하는 것, 그 나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진으로서 불안하죠. 그러면 삶이 불안하고 정신적인 어떤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도 기토라고 하는 것도 토 일간들은 항상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안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신뢰,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굉장히 중시하는 또 일간들이 무토, 기토 일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라고 하는 것도 또 구분할 수가 있겠죠. 양토라고 하는 것과 음토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토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까? 법이 뭐냐고 했더니 법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죠. 가장 잘 설명한 것인데 뭐예요? 똑같은 질문의 반복인 것이죠. 양토가 뭐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음토가 뭐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양이라고 하는 공란, 비어있다는 얘기죠. 공란.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공란인데, 양이라고 하는 공란에 예를 들어서 밝다라고 하는 개념을 넣게 되면은 음란은 그에 대비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둡다가 되는 거예요. 어둡다.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공란에다가 뭘 키우냐? 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놓게 되면은 음은 약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양이라고 하는 공란에다가 높다라고 하는 개념을 놓게 되면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뭐예요? 낮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 높으면, 양이 높다라고 하면 음은 낮은 것이 되는 것이고, 양이 뭐예요? 넓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음은 넓지 않은 좁은 개념인 것이고, 양이 깊다라고 하면 음은 얕은 것이죠.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무토는 높다라고 하는 높은 개념과 넓다라고 하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토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높은 산맥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넓다라고 하는 건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그런 좀 어떤 개념, 큰 개념의 토를 큰 개념의 토를 갖다가 무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음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 높고 넓은 개념이 아니라 좁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담장 아시죠? 담장.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죠. 그게 다 담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다가 동사 원자라 해서 논밭, 과수원 같은 개념, 정원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토라고 하는 건, 음토는 뭐예요? 음토는 텃밭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텃밭, 좋게 말하면은 문전옥답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 문전옥답이라고 하는 건 내 집 앞에 작은
그러한 텃밭이 있는데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다가 뭐 방울토마토도 심고 그다음에 거기다 토랑 같은 거 심어서 이제 자급자족 조금씩 큰 개념은 아니고 조금씩 키워서 손자 들어오면 딸기도 이렇게 주는 그런 개념의 작은 논밭을 말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분토라고 해서 여러분들 화분 있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즉 비습한 그런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기토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기토가 음의 개념으로서 만약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토의 개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과 적당량의 습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 내지는 기토로서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에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제 6월 마지막이고요. 내일 이제 6월에서 수월로 넘어갈 때 잠깐 한로전으로 인해서 6월이 되는 경우가 잠깐 있는데, 내일도 뭐 6월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이 6월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6월 마지막 생각할 때 신유술 서방이라고 생각을 서방이 되겠고,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월은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6월은 중추가 되는 것이고, 다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술월은 이제 모추 내지는 개추, 만추라고 해서 이제 늦가을이 되면서 바로 술월에서 해월로, 겨울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해당이 된다. 6월은 또 신월과 더불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월은 금이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바로 6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지만 화라든가 화토는 동궁한다 그랬죠. 동궁,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그래서 화가 왕해지면 같이 토도 왕해지는 것이고, 화가 약해지면 같이 토도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6월이면 화토는 6월이면 이때가 바로 같이 사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토도 약하고 화도 약하죠. 화는 병정화가 되겠고, 토는 무기토가 되겠죠. 그래서 6월에 토는 같이 약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무토이기 때문에 6월에 무토는 금이 왕해서 무토의 기운을 많이 설기시키죠. 기를 많이 뺏어 간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설기가 되겠고요. 무토일간은 자체적으로 6월이 약하니까 일간이 약한데 왕한 상관에 의해서 기운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한 일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약한 경우에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비견겁재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간이 왕하다, 예를 들어서 무토가 4월, 5월 내지는 무토가 진술, 충미, 월 등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신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해야 된다. 관성이 있어서 통제하거나, 아니면 식재라고 하는 것은 식상 내지는 재성이 있어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식상, 재성을 식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의 무토가 일간 자체도 약한 상태에서 그나마 약한 무토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하기 때문에 일간이 더욱 약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비견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금이 왕한 이렇게 상관이 왕할 때는 비견겁재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인 화가 있는 것이 월등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도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정화라기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더 사주 공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화가 있게 되면 병화는 화가 되기 때문에,
화생토가 되죠.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병화가 또 일간 무토를 생조해 주게 되고요. 화는 극하죠. 금을. 그래서 화는 일간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좀 통제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신유술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의 기운이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후를 해야 된다. 즉 차가운 기운, 서늘한 기운을 조금은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비경겁자인 같은 토, 무토, 기토, 지지로 진술, 중미토를 보는 것도 나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화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 이로움, 일간을 생유해주고, 그 다음에 금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주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6월의 무토는 화가 필요하다. 화 중에서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고, 병화는 편인이 되겠지만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부터는 인성으로서 생겨줄 때는 정인보다는 편인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의 무토는 병화를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개수를 얻어서, 무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른 땅, 건토라고 말씀드렸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땅이 마르면 황무지가 되죠. 황무지 가 되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로서는 무토를 따뜻하게 실하게 만들어 주면서, 또 이면에서는 또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화와 개수라고 하는 수를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개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요.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나름대로 쓸 수 있지만은, 임수 정화를 쓰는 것에 비해서 병화 개수를 쓴 것이 공력이 어떻다? 월등히 크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일단 격을 볼 때는 월지와의 상관관계를 보는데,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는 유금은 음금이 되죠. 그래서 일간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는 음이 되죠. 양대 음의 관계인데 토생금의 관계죠. 일간이 토고, 그 다음에 일간토가 생하는 것이 금이니까 일간이 생한 걸 뭐라고 그러죠? 아생자라고 하죠. 아생자라고 해서 이거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신 내지는 상관인데, 양대음, 음대양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되는 것이고, 음대음, 양대양 조화가 맞지 않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양대양 조화가 맞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식신이 된다 해서 식신격이 이렇게 되는, 식신이 아니죠. 잠깐, 양대음이면 조화가 맞는 것이죠. 맞는 것. 그래서 이거는 상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간에 유중에 있는 신금 자체가 수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적인 상관격이죠. 상관격인 사람들이 다른 격국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칠살격, 편관격, 정인격, 그 다음에 편인격, 정제격, 편제격, 뭐 식신, 이런 여러 격국들이 있는데, 상관격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강합니다.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또 좋게 표현하면 머리가 좋고, 우리 시험을 머리가 샤프하다 그러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화살촉과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무토 6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많으니까, 말은 말이 하는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 말이 뭐예요? 언행일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병화라고 하는 인성 내지는 정화라고 하는 인성을 얻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관격이 인성을 얻었다고 해서 상관패인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상관패인격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상관패인격 하게 되면 상관격이 인성을 얻어서 인성이 상관을 통제시켜줘, 극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를, 얘는 편인이고 얘는 상관이니까 이걸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편인 도식돼서 나쁜 것이 아니냐. 원래 또 도식,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은 효신이라고 해서 올빼미를 뜻하기 때문에, 부엉이나 올빼미를 뜻하고 해서 이 올빼미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식을 극해서 죽인다라고 해서 이 편인을 편인 도식하게 되면은 이 편인이 자식을 극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편인이 도식돼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편인 도식이 돼서 나쁠 수도 있고요. 편인 도식이 아니라 오히려 편인이 있어서 이렇게 상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편인이 많은 식신 내진 상관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여기 식자라고 하는 것은 식신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은 신금이니까 선생님 좀 상관이 되게 편인 도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경금이었더라고 하면 이걸 편인 도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관격에 식신이 있다고 해서 이 식신 상관 구분할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다 상관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6월이 아니라 이게 신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식신격에 식신이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편인 도식으로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한 중에 식신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은 이걸 식신으로 보지 않고 그 작용은 마치 상관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편인 도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용어를 들어놓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난 인간한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꼭 살펴서 기중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편인도식 된다, 그리고 제극이 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관살원잡이 된다 이런 말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막을 봐서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편인이 됐든 정인이 됐든 인성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무득이 뭘 더 좋아한다? 편인을 더 좋아한다. 병화인 편인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겁재에 해당이 되죠. 물론 무토가 축에 통관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좋으냐 아니면 비견 겁재가 좋으냐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비견되지는 겁재가 있을 때는 이거는 일간의 뿌리도 될 수 있지만은 상관을 생하는, 금을 생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견 겁재보다는 이렇게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일주가 되죠. 물론 무토 입장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정제라고 하는 것이 되죠. 정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 불모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수 있는 건 나쁘지 않지만은 금왕절에 금수만, 화가 없고 금수만 있으면 사주가 어떻게 돼요? 한습해진다. 땅이 오히려 썩을 수도 있고, 또 한습해지면 땅에서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라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긴 하지만, 정화는 정인이죠? 좋다? 아니죠. 이 정인이 있는데 용도를 봐야죠. 정화가 있는데, 물론 이 정화는 금을 억제하려고도 하고 무토를 생하려고도 하지만, 정화일간이죠. 월간에 정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 정화에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화를 보는 것이,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생시 어떤 것이 있나? 임자시가 있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왕한 계절이죠. 금이 왕한 계절이고,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축 회금에서 합금에서 상태에서 신금마저 투출하게 되면 상관이 굉장히 왕한 상태에서 일지자수, 생시에서 임자시, 개해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정화는 뿌리가
정화라고 하는 인성은 뿌리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겁재라고 하는 것은 유금하고 합해서 금으로 화해버렸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안 좋죠. 더해서 수까지 이렇게 많게 되면 사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한습해진다. 한습해지면 6월이기 때문에 얼음이 올 정도의 그런 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토가 약한데 물이 자작자작 있는데 햇볕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종격이 되냐? 이건 금으로도 종할 수 없고요. 수로도 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 내지는 목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솔직히 모군은 천간으로 오는 모군은 정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지로 오는 모군은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지로 모군이 오더라도 정화를 생쥐해 준다라고는 그런 차원에서는 모군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군이 왔을 때 좋을지는 이거는 그때그때 연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토운이 가장 좋은 것이고, 모군은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조금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시, 개축시, 개해시, 경신시, 신유시 모두 이거는 화토운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주가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금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주가 한습해지고 땅은 지력을 잃어서 만물을 자생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정유대운, 병신대운은 조금 불리하다 볼 수가 있겠고,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무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약한 무토가 무술이라고 하는 토에 도움을 받아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기해경자 신축대운은 썩 좋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자시, 개축시, 그 다음에 경신, 신유시, 개해시 이렇게 태어났을 때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은 유리할 것으로 보게 되겠고요. 갑인시 이렇게 됐을 때는, 갑인시가 되는 경우에는 자,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갑목이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설기태가인 사주가, 이거는 극설교 집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죠. 일간이 매우 약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인데,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은 화를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고, 또 한 가지 인중에는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목 칠살이 투출을 해서 일간을 극하려고 하는 것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화의 쓰임이 천간에선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을묘시는 묘에는 화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을묘, 이런 을목이라든가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인시, 을묘시 중에 택한다고 하면 이거는 갑인시가 되어야지 을묘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병진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도, 물론 병화가 투출을 하고 정화도 있죠. 이걸 갖다가 또 정편인 혼자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 큰 의미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왜냐하면 병화도 정화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혼잡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금이 왕한 상태에서 자수가 진하고 또 합을 하기 때문에 연지에 있는 축토도 시지에 있는 진토도 무토가 마음 놓고 통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의지할 때라고는 병화, 정화밖에 없는데 병정화가 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역시나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생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정화가 사의 뿌리를 두고 태어났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유축 회금 내지는 자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회금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저도 요거는 사유축 회금보다는 자수가 있으면은 화가 유축을 끌어당겨서 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이 술토라든가 아니면 오화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 자수가 있게 되면 오화도 솔직한 말로 사유축 회금 보기도 어렵고요. 뭐 진토라든가 아니면 뭐 토 같은 것 이런 것이 있거나 하게 되면 사유축 회금을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화, 특히 오화 같은 거 있으면은 사유축 회금 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화로 보기 때문에 무토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생할 수 있다.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날 때는 정사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시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무오시가 됐더라도 무토 투출에 오화를 보게 되면 선생님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화를 자수하고 오화하고
충이 되기 때문에 우화가 깨집니다. 그러면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었던 우화가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생시, 특히나 무엇이랑 이날 아이가 태어나도록 해서 태기를 하시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좋은 생시는 뭐냐면 정사시가 되겠죠. 정사시.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가장 무난한 생시가 정사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 그러니까 생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원국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평고해져 있기 때문에 생시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운까지 봤을 때 딱히 얻을 수 있는 생시가 이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시? 정사시. 뭐 딱 시는 참 좋습니다. 9시 반에서 11시 반이니까 이때 뭐 예약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다라기보단 그래도 좀 무난한 생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한로절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